유체역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은 계산 문제 풀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산기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유체역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역학에 대한 소방에서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질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흐르는 물질을 크게 물과 공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 물은 액체의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이고 공기는 기체의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와 기체, 다른 말로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유체다라고 하고 그런 유체의 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을 유체역학의 학문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 구성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체는 뭔지 또 정지된 유체의 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정수역학 또 흐르는 물질에 대한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수역학 그리고 소방에서 사용하는 배관과 배관 내부에 유체가 흐를 때 그런 마찰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마찰 손실로 인해서 펌프가 유체에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는데 부여하는 에너지 크기를 우리는 동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크게 네 가지 테마, 유체 이론은 유체란 무엇인지, 또 정수역학, 동수역학, 배관과 펌프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유체 이론. 유체 이론은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테마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체가 뭔지, 또 단위와 차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물리적인 성질과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유체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즉 정의를 구분을 할 때는 흐르는 물질이다라고 합니다. 물질은 상태가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 흐를 수 있는 물질은 뭐다? 액체와 기체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고체는 흐르진 않는다. 고체가 가지고 있는 중량보다 힘이 크게 되면 미는 힘이 크게 되면 움직이고 작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러면 유체는 뭐냐? 다른 개념으로 아무리 작은 힘을 주어줘도 유체가 흐를 수 있다. 흐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체를 구분을 할 때는 밀도, 즉 부피를 가지고 압축성 유체냐 비압축성 유체냐, 즉 유체가 압력 변화에 따라서 체적이 변화하는 유체를 압축성 유체다라고 하고 압력에 따라서 유체의 체적이 변화하지 않는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체를 구분할 때 점성, 유체 자체가 끈적이는 성분을 점성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성이 있는 유체를 점성유체, 유체가 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체를 비점성유체다라고 하고 비점성유체의 특징은 점성은 또 뭐랑 관련이 있느냐면 마찰은 다른 말로 뭐가 발생한다? 손실, 에너지 크기가 감소하는, 즉 에너지가 감소하는 형태로 보여줄 수 있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턴 유체는 점성이 일정하게 표현이 되는 유체를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는 뉴턴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은 유체를 비뉴턴 유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에 대한 개념과 유체에 대한 구분을 점성유체인지 비점성유체인지 압축성인지 비압축성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실제 유체는 유체가 가지고 있는 점성, 즉 마찰 손실을 가지고 있다. 압축성, 압력에 따라서 최적이 변화하는 그런 유체를 실제 유체다라고 하고, 비압축성 유체, 비점성이면서 비압축성인 유체는 이상유체, 즉 어떤 이론이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유체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이상유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체 이론의 두 번째, 단위와 차원. 자, 단위는 물리량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을 단위다 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기본 단위, 유도 단위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기본 단위는 뭐냐면 그게 절대 단위, 킬로그램, 미터, 세크, 시간으로 표시하는 절대 단위와 킬로그램 대신에 힘 단위를 표시하는 뉴턴, 미터, 세크를 표시하는 중력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는지, 중력 단위는 뉴턴 힘으로 표시하는지 혹은 중량으로 표시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유도 단위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위를 우리가 유도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도 단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길이가 두 개 있으면 뭐다? 미터의 제곱이다. 길이가 세 개 있으면 최적인 입방미터를 표시한다.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를 미터 퍼 세크, 속도다 라고 한다. 가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자, 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위 차원과 중력 단위, 즉 이런 단위는 물리량의 기준을 설명하는 거고 차원은 물리량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차원은 절대 단위는 뭘로 표시하냐면 MLT, 킬로그램이면 질량, 길이, 시간, 그리고 중력 단위 차원은 FRT로 표시하더라. 힘, 뉴턴, 길이, 시간으로 표현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차원수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리량의 관계 중에서 분자와 분모 성분이 없어지는, 약분이 되는, 즉 차원이 없는, 다른 말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무차원수다 라고 하고, 레이놀드 수, 뉴셀 수, 플란트 수 등으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자, 이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레이놀드 수인데, 얘는 유체 흐름이 측류 흐름인지 난류 흐름인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체 이론 중 물리적인 성질을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밀도다 라고 표시합니다.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은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밀도, 뭐 비체적, 비중량, 비중, 음속, 표면 장력, 점성 등으로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밀도다 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단위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죠. 그러면 이거의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입방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는 게 비체적의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중량은 우리가 입방미터 퍼 뉴턴 단위로 표시를 하는 것을. 그래서 밀도와 비중량은, 자,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으로 표시하면 밀도, 뉴턴으로 표시하면 비중량의 관계가 있더라. 자, 물의 비중량은 우리가 암기할 사항입니다. 뭐다? 9.8 kN per 입방미터 혹은 9,800 뉴턴 per 입방미터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비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 중량이다. 자, 중량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기준물질이 필요하고,
기준물질의 무게비를 표시하는 게 비중이다. 자, 유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액체와 기체가 있다. 액체의 기준물질은 우리가 물로 기준물질을 하고 물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를 표시하는 거. 기체의 기준물질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공기로 보더라라는 거죠. 공기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비중이다라고 하고, 기체의 비중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다른 말로 증기비중이다 라는 개념을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속은 소리가 퍼져나가는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음속이다 라고 얘기하고, 표면장력,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혹은 단위 길이당 인장력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인장력, 자, 단위 길이당 당기는 힘을 표시를 하는 것이고, 자, 그것은 표면 장력은 뭘로 표시하냐면 물방울이 있을 때, 표면 장력이 크면 물방울이 바닥면에 도달했을 때 당기는 힘이 세서 물방울이 이렇게 우뚝 서오르는, 표면 장력이 작으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당기는 힘이 작아서 물방울이 퍼져 있는 형태로. 그래서 표면 장력이 큰 것과 표면 장력이 작은 것에 따라서 물방울 크기가 어떻게 뭉쳐져 있는지 퍼져 있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리적인 성질은 단위로 표시하는데, 단위가 많아지는 것을 단위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접두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더라. 접두어는 뭐 테라, 기가, 메가, 키로, 센티, 미터, 미리, 마이크로로 표현할 수 있더라. 테라는 10의 12승이다. 기가는 10의 9승이다. 메가는 10의 6승, 키로는 10의 3승,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간략하게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유체 이론에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을 같이 표시합니다. 보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유체의 특성을 표시하는 게 PVT로 표시하는데,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 샤를의 법칙은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잘못 얘기했네요.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관계고, 이 PVT 관계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표시하는 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걸 적용해서 사용하는 게 보일-샤를의 법칙, 이상기체 방정식과 연관이 돼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는 정수역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역학이 뭔지, 그 다음에 압력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력, 그리고 액주계에 관련된 내용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 액주계는 이런 정수역학에서 얘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역학은 뭐냐면 정지된 유체에서 물리적인 특성을 해석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정지된 유체 힘의 관계를 설명한 것을 정수역학이다 라고 하고, 얘는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자, 정수역학의 기본적인 원리죠. 자, 밀폐된 공간에서요, 자, 이렇게 넓은 면과 이렇게 좁은 면과 넓은 면에 물질이 있을 때 이 내부의 압력, 자, 이 지점을 우리가 1번 지점이다 라고 하고, 넓은 지점을 2번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지점에 힘을 가했을 때 2번 지점에서 이 누르는 힘에 동일하게 2번 지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내부의 압력은 같아. 자, 그래서 P1과 P2는 같고, 얘의 힘의 크기, 누르는 힘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여기의 단면적 A1과 넓은 곳의 단면적인 A2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자, 그것은 이렇게 P1, A1은 P2, A2의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또 압력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되고, 자, 힘은 그러면 어떻게 PA의 관계가 있더라. 자, 그래서 자, 1번 지점에 힘을 내가 F1만큼 줬을 때 2번 지점에 힘이 얼마만큼 작용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F1과 F2는 같고, 그러면 여기 F1은 뭐냐? P1, A1. F2는 P2, A2로 성립을 하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자, 얘 단위는 뭘로? 파스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표시를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정수역학의 기본적인 공식 P는 감마 H. 자, 감마는 우리가 뭐다? 비중량이다 라고 하고, 자, 감마는 어떻게? 로 G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로 GH로 표시를 하는 거고, 자, 비중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자, 비중은 기준 물질과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혹은 자,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질의 비중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 값을 우리가 구할 때는 얘가 이 양을 하면 로 1은 어떻게 표시한다? S1 곱하기 로 W로 표시할 거. S 로 W로 표시할 수가 있고, GH는 그렇게 써서 우리가 얘는 자, 그래서 정수역학의 기본적인 공식 얘죠. 압력은 감마 H, 로 GH, 로는 S 로 W GH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력의 종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데, 절대압과 게이지압, 진공압, 대기압, 봉압, 전압, 정압으로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표준 대기압은 1기압에서 자, 압력의 종류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대압이다, 게이지압이다, 진공압이다, 대기압이다 라는 내용들 뒤에서 상세하게 본문 내용 들어갈 때 설명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암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 표준 대기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주로 뭐 할 때? 단위 변환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1atm 대기압이다 라고 하고, 수은주 높이는 760mmH, 물높이로는 10.332m 아쿠아,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바 단위, PSI 단위. PSI는 뭐냐면 파운드 스퀘어 인치, 파운드 퍼 인치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압력과 관련된 내용 중에 자, 부력은 뭐냐면 개념은 뜨는 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은 우리가 뭐예요? 압력 단위에서 P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고, 힘은 어떻게 PA로 표시하죠. 자, P는 또 뭐로 표시하나요? 정수역에서 감마 H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P 대신에 감마 H를 대입을 하게 되면 감마 HA. 자, 여기서 면적의 무엇을 곱하며 P는 감마 HA로 표시하는데, 자, 면적의 높이를 곱했습니다. 자, 면적에 높이가 더해졌더니 얘는 뭘로 된다? 최저. 그래서 얘는 감마 V로 표시를 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력은 뜨는 힘이고,
감마 V다 혹은 PA다, 감마 HA다 라는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액축에는 정수역학에서 두 지점의 압력차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U자간 액축계라든지 시차 액축계라든지 혹은 마노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압력차를 구할 때 적용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동수역학입니다. 자, 동수역학은 움직이는 유체의 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동수역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유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움직이는 유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을 했죠. 유선은 뭐다, 유적선은 뭐다, 유백선은 뭐다. 또 움직이는 유체의 흐름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측류 흐름인지 난류 흐름인지 전영역 흐름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레이놀드수로 얘기하고, 얘는 관성력과 점성력, 즉 배관 내 유체가 흐를 때 물의 흐름이 어떻게 반드시 흐르는지, 약간 흐름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흐르는지를 얘기를 할 때, 자, 이렇게 반드시 흐르는 흐름은 우리가 측류 흐름이다. 와류 형태로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난류의 영역이다 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이 공간, 즉 측류에서 난류로 전환되는 이 공간을 우리가 전이 영역이다 혹은 천이 영역이다 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하고 있고, 물의 흐름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런 레이놀드 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뮤 절대점도분의 로 dv 밀도, 직경, 속도, 뉴 점성계수, 동점성계수분의 dv로 표현해서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동수역학이 3대 방정식 중 첫 번째는 우리가 연속 방정식, 두 번째는 베르누이 방정식, 세 번째는 운동량 방정식. 이 세 개 방정식은 수방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의 보존의 법칙은 우리가 유량 단면적, 유량은 단면적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동수역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최정유량, 질량유량, 중량유량으로 해서 설명하는 거고, 얘는 반드시 암기할 사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르ヌ방정식은 에너지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형태는 압력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고, 압력 에너지는 감마분의 P, 운동 에너지는 Eg분의 V의 제곱, 위치 에너지는 Z로 표현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 이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오일러 방정식입니다. 감마분의 dp분의 g분의 v dv dz는 일정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을 응용해서 나오는 게 톨리체리, 즉 속도를 구하는 거죠. 속도는 루트 EGH. 이의 톨리체리 정리는 이렇게: 넓은 수조에서 작은 쪽도 출관으로 유체가 나갈 때 여기에 대한 속도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을 톨리체리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더라. 피토 정확한 유속도 우리가 많이 응용하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이고, 또 마지막 운동량 방정식은 물체의 운동 변수와 관련된 F는 ma 혹은 rho q dv 이 관계식을 설명을 하고 있더라. 즉 힘은 어떤 물체를 내가 이 질량이 m인 물체를 얘를 이동시킬 때 얘에 대한 필요한 힘은 얘에 대한 무게와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하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인 가속도의 힘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은 배관과 펌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를 때 마찰 손실이라는 게 존재하고, 마찰 손실은 주 손실과 부차적 손실로 구분하고 있더라. 주 손실은
길이나 낙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 손실이다라고 하고, 부차적 손실은 광경, 방향, 부속류 등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주손실을 구하는 것을 다시 바이스바흐 방정식 혹은 하겐 윌리엄스 방정식을 하고 있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유체가 흐를 때 배관의 마찰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간격이나 부속류 등에 의한 손실은 돌연 확대관이나 혹은 등가 길이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 주로 많이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겐 윌리엄스식과 등가 길이에 의해서 배관의 용량 계산서를 구할 때 이 두 개의 식으로 우리가 펌프의 용량을 구하는 것을 알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해서 유체역학의 꽃으로 불려주는, 그러면 우리가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이자 목적은 뭐냐면 얘 동력을 구하는 겁니다. 유체에 관성력을 부여하는 펌프는 볼요트 펌프나 터빈 펌프인 원심 펌프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동력을 구할 것이냐. 자, 동력의 종류는 수동력, 축동력, 전동기 동력으로 구분해서 있고,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상사법칙으로 구분하고 있더라. 자, 유체의 동력은, 자, 유체가 수조로 흡입해서 펌프를 연결해서 물을 보내고, 여기에는 모터라는 게 달려 있더라. 자, 그래서 펌프가 유체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얘 동력을 우리가 수동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펌프 임펠러가 회전을 해서 물에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모터가 돌아야 되고, 모터에서 펌프는 이런 샤프트로 연결이 되고, 이 샤프트에 의해서 슬립 현상, 즉 미끄러지는 현상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걔 동력을 우리가 축동력이다. 그 다음에 모터가 돌기 위해서는 뭐가 공급이 된다?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이 전원을 우리가 전동기 동력이다 라고 얘기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MPSH는 우리가 수도다 혹은 양정이다 혹은 높이다 혹은 헤드다 라는 개념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수도를 유효 흡입 수도다 라고 하고, 대기압에서 수조의 설치 높이, 정압수조인지 부압수조인지, 그 다음에 배관의 마찰 손실, 포화 증기압 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필요 흡입 수도는 펌프의 성능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비속도라든지, 그래서 비속도는 펌프의 회전수를 얘기를 하는데, 용량을 1 입방미터 per 1분의 유량을 1m를 송수할 때 필요한 펌프의 회전수를 얼마만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펌프의 이상현상은, 자, 공동현상, 서징현상, 수격현상으로 나눠지더라. 즉, 수조에서 펌프로 연결을 하고, 배관할 때, 자, 이렇게 펌프 흡입 측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다 라고 하고, 펌프 내부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우리가 서징 현상 혹은 맥동 현상이다 라고 하고, 펌프 터칠 측에서 발생되는 이상 현상을 우리가 수격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이상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제 본문 내용 내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유체역학의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은 크게 유체에 대한 이론, 그리고 정수역학, 정지된 유체 힘의 관계, 동수역학, 흐르는 유체에 대한 힘의 관계, 그리고 배관과 펌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 유체역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